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영상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차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요.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급진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댓글 같은 데 보면 다 망하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혹은 혁명으로 싹 갈아엎어야 된다.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혁명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기존의 사회 제도나 경제 체제를 전복시켜서 새로운 체제를 급진적으로 받아들이는, 쉽게 말하면 뒤집어 엎는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이 혁명이 일어날 때 보면 항상 보이는 특징들이 있죠.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이죠. 맞아요. 대다수의 대중들이 그 경제적인 문제로 삶이 너무 피폐해져서 살아가기 힘들고 그 사회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극단적인 대규모 시위나 이런 혁명 같은 일이 발생하는 계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불만스러운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혁명은 과격하지만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혁명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혁명이랑 실제 현실에서 드러난 혁명은 사실 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계기로, 보통은 경제적인 문제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로 혁명을 할 때는 지금 사회를 뒤집어서 어쨌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하는 그런 심리에서 극복하고 바꾸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혁명이 대중들의 기대 심리처럼 그런 더 나은 사회를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혁명이 가진 본질적인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혁명은 원래 앞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 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와의 단절의 의미가 더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유지되던 사회를 단절시킨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뭔가 불만이 있어서 단절시키는 거니까 그 사회 체제를 유지하던 정권이나 리더층에게 책임을 묻는 성격도 크죠. 그러니까 이전 체제에 책임을 묻고 단절하는 성격이 더 크지, 사람들이 혁명을 한다고 해서 꼭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를 반드시 보장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혁명 뒤에 새로 오는 게 좋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더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게 기존 체제를 뒤엎고 책임을 묻고 단절하는 의미가 강하지, 혁명 이후에 받아들여지는 체제가 항상 긍정적이라는 건 보장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기존 체제가 국민들이 합의해서 유지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 것도 맞고, 그것보다 나은 체제를 기대하는 염원에서 혁명을 하기는 하지만, 혁명 이후의 체제가 그건 그것대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18세기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경제가 재정 위기로 파산 직전까지 몰리면서 경제적인 위기로 당시 혁명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일반 평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고프고 굶주린 사회였습니다. 당시 사회를 그린 장발장 이야기로도 유명하죠. 그 정도로 그때 프랑스 경제가 일반 평민들이 살기엔 파탄난 경제였습니다. 거기다 안 그래도 힘든데 세금까지 엄청나게 걷으니까 창문 개수와 창문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고 하잖아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뒤집어 엎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사회였으니까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사회를 좀 바꾸겠다고 혁명을 일으켜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뒤에 어떤 사회가 오게 됐습니까? 물론 당시 프랑스 혁명으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반이 되는 그런 헌법의 기본 원칙이 만들어지는 큰 의미는 있었지만, 혁명 이후에 보면 지도층의 권력 싸움도 심했고 집권층 또한 온갖 삽질과 실정을 했죠. 혁명으로 주도하는 권력 계층만 바뀌었을 뿐 대다수의 농민, 노동자의 혜택으로까지 이어지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당시 혁명으로 도래한 사회는 결국 강력한 왕정국가로 회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일어난 혁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는 자스민 혁명으로 유명하죠. 아랍의 봄 같은 경우에도 실업과 경제 불황, 민생경제 파탄이라는, 물론 정치적으로 심각한 부패 문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게 됐고, 그게 혁명으로 이어져 장기 집권 중인 독재 정권을 축출하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중동 사회에 민주화된 정치체제가 자리 잡은 게 아니고 오히려 무정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내전만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혁명의 결과가 항상 긍정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또 다른 케이스가 최근에도 있습니다. 바로 칠레가 그렇죠.
칠레는 1970년대 이후로 과감한 시장 개방과 세계화를 통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룩한 나라였는데요. 1990년대에는 연평균 7%대의 고도 성장을 구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졌고 상대적 박탈감에 사회 전체적으로 갈등이 퍼지게 됐는데 이걸 거의 정부가 방치하다시피 했죠. 특히 교육이나 의료 같은 그런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민간기업하고 정치권 간에 안 보이는 기득권 카르텔까지 형성되면서 생활 물가가 경제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고 양극화도 끝없이 심해지면서 국민 불만이 극으로 치닫게 됐죠. 이 부분 예전에도 다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상 깊었던 부분이 칠레가 좌파든 우파든 잘못하면 정권 교체되고 이렇게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오히려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십 년 동안에 좌파 우파 세력이 교대로 집권하면서도 상황이 본질적으로 나아진 게 없다는 걸 결국 국민들도 깨달은 거예요. 권력층의 교체만 있었을 뿐 대중들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죠. 이런 국민들의 경제적 문제가 극에 달한 와중에 결국 사소한 사건이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게 됐는데요. 2019년 10월에 수도 산티아고에 지하철 요금 50원을 올린 걸로 시위가 터졌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분노가 커져 대규모 시위로 번지고 국민투표로 헌법까지 바꾸는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대략 2년 전 일이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게 중요하죠. 2019년에 혁명이 일어난 시위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 80%가 새 헌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정권 교체에도 성공해서 당시 변화를 원하던 칠레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분배와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던 36세의 칠레 역사상 최연소 젊은 대통령이 집권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난 3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상황이 어떠냐? 치솟는 물가의 범죄 증가로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고 취임 이후 정치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모습을 계속 노출하면서 현재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앞에서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 80%가 새헌법 제정을 원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새헌법 제정의 30%만 지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칠레 국민들이 혁명을 할 때만 하더라도 분노가 터져서 정부부터 의회, 헌법까지 싹 바꾸는 선택을 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 바뀐 대통령도 불만이고 의회와 헌법까지 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뒤집어 엎었다고 해서 이후에 긍정적인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최근 칠레 사례로도 또 확인이 되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구간이 명간이다 같은 그런 말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구간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뒤집어 엎었겠죠. 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변화는 끝까지 간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에나 쓸 수 있는 명중률이 굉장히 낮은 화살 같은 겁니다. 혁명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혁명 이후에 이전에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면 정말 좋은 거겠지만 사실 혁명 이후 10중 8구는 또 다른 큰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권력 교체만 있지 국민들의 삶이 딱히 나아지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 칠레에서 벌어진 일만 해도 그게 너무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극으로 치닫지 않게 그때그때 해결해야 할 일을 하고 고칠 건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죠.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대중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극으로 치닫기 전에 미리미리 해결하는 그런 경우는 실제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반복돼서 온 거지만 꼭 문제를 끝까지 몰아간다는 거죠. 더 악화돼서 터지기 전에 잘 수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기존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하는 얘기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더 큰 노력이나 고통 감내, 갈등은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런 숙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루고 덮는 걸 해결책인 양 그렇게 포장하면서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고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걸로 위기는 당장 미룰 수 있겠지만 대신에 위기의 크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바로잡을 기회는 또 계속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사회 경제 각계각층에서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 다 망하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면서 진짜 깊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야 혁명이 과격하고 폭력을 동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민주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혁명적인 성격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세계 정세의 압축판이자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유럽 상황만 보더라도 극우 민족주의 성향이라든가 포퓰리즘 정당이 빠르게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러네요. 혁명적인 거 하면 떠오르는 게 무력, 과격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은 국민이 지지하는 정치 성향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지의 결과가 좋을 거라는 가능성은 낮겠죠. 칠레 사례처럼. 네. 고통을 감수하고 당면한 일을 해결해 나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 진영에 힘을 보태면서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할지 둘 중 하나겠지만 우리가 본 역사는 인간은 항상 후자의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에서 시작된 대중의 어려움이 급진적인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로 그렇게 번져나가고 있는 분위기네요. 결과야 그때 가보면 알겠지만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즘 들어 자주 보이는 극단적인 의견들과 최근 칠레 사례를 같이 보면서 문제는 드러났을 때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적기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판을 갈아엎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말미에서도 언급했지만 최근 유럽의 힘을 얻고 있는 정치 진영만 봐도 사회가 극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걸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